클린스만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올 때부터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적인 문제, 두 번째는 태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전술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미국 대표팀 헤르타 베를린, 본인이 거쳐가는 팀마다 전술적인 문제를 지적을 많이 받았던 감독이었어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만들었었던 성과는 있죠. 독일 대표팀에서의 월드컵 3위,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 월드컵 16강과 골드컵 우승, 이런 성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과들이 약간 이번 아시안컵하고 좀 비슷합니다. 경기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뭔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의 이 색채가 없는, 전술적으로 부족한 이런 축구가 한 번 성과를 낸 다음에 쭉 이어지질 못하죠. 예를 들면 독일 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 3등을 한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겼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자마자 전술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바이에른 뮌헨 역대 최악의 감독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도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다음에 골드컵 우승을 달성한 다음에 이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헤어졌어요. 심지어 미국 대표팀에서 경질이 될 때 어떤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냐면 5년 동안 미국 대표팀을 클린스만 감독이 맡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냐? 클린스만이 대표팀에 부여한 스타일은 정확히 무엇이냐? 다행히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전술적으로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고 당황스럽고 대중의 기대에만 힘입은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인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스타일이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이다. 최악의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런 평가도 합니다. 5년 동안 미국 남자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클린스만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능력은 없고 오직 자신의 무능함을 옹호하는데 열정적인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의 단점을 꼽는 기사 중에서 넌 스타일이 없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내용과 너무 닮아 있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벤투 감독 시절하고는 100% 달라요. 벤투 감독 시절에는 어쨌든 스타일이 되게 명확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명확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도 벤투 감독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명확하게 말을 해줬고요. 물론 여기서 벤투 감독이 받았던 비판들은 이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한 호불호, 그리고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호불호가 아니라 그냥 클린스만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축구가 재미없고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비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전술적인 색채나 뚜렷하게 맞춰져 있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술적인 비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술적인 색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의 의미가 있었던 게 4년 동안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믿고 맡기면서 추구하는 전술을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이 완성도를 올려보자 였었죠. 그리고 그 전술로 우리가 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4년 동안 맞춰서. 그런데 그 스타일을 클린스만 감독이 이어나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클린스만이 추구하는 4년 동안의 계획은 무엇이냐? 벤투 감독이 어쨌든 팀을 맡아서 월드컵 16강이라는 성적을 내고 마지막엔 경기력도 꽤나 괜찮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일관적인 축구로 올라왔으면 여기에 더해서 기반을 쌓은 것에 클린스만이 플러스를 해준다. 뭐 이러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벤투 감독의 축구와도 완전히 다른 축구고, 완전히 다른 축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뭔가 벤투 감독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축구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4년간의 그 모습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도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준 것들이 없죠. 뭐 컨텐츠적으로나 아니면 뭐 기술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축구를 하는 감독입니다, 이런 게 없었죠. 밀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했을 때 동기부여도
축구의 일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술적인 색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뭐 3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뭐 전술적인 수련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 3년 동안 수련을 한 걸 우리가 감독을 선임할 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이 되었냐.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1년 동안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대표팀을 이끌면서 뭔가 우리 대표팀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유망주들을 발굴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조직력이 강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뭔가 스타일이 생겼다거나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냥 지금 당장 클린스만 감독이 떠나도 다음 감독이 왔을 때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도 되는 그 정도의 지금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클린스만 감독이 유명하니까 그냥 선임을 한 거냐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플랜과 어떠한 방향성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축구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동기부여한 감독이고 옆에 있는 코치들이 전술을 짜준다. 요즘에는 누가 동기부여만 하고 옆에 있는 코치들이 짜주는 감독이 없잖아요. 이제 유럽의 유명 감독들을 봐도 전술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본인만의 전술을 들고 나오고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지고 내 전술을 같이 공유하는 코치진들이 한 명 한 명씩 옆에 붙어서 더 그 감독의 전술을 강화해주는 그런 것이 보통 이 사단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 나오는 장점들이지 클린스만 감독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동기부여만 하고 옆에 있는 코치들이 전술만 짜준다. 이런 형태는 전 세계 축구의 뭔가 사례 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으로 축구협회가 선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축구협회가 어떠한 축구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못 정하니까 그냥 클린스만 감독도 방향성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인데 그냥 선임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이 태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감독이거든요. 당장 헤르타 베를린만 봐도 헤르타 베를린에서 1,000억을 썼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동안 헤르타 베를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딱 10경기 했거든요. 근데 이 10경기를 하는 동안 헤르타 베를린이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심지어 겨울 이적 시장에 1,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에서의 클린스만의 기록을 보면 몇 경기가 안 되죠. 몇 경기가 안 될 뿐더러 이 마지막 경기가 2월 8일이에요. 우리가 겨울 이적 시장이 1월 31일에 끝나잖아요. 1,000억을 쓴 이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난 다음에 2경기밖에 안 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심지어 팀을 떠날 때 구단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페이스북을 켜서 내일부터는 헤르타 베를린 감독이 내가 아닙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축구계에서 손절을 당하고 3년 동안 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클린스만 감독은 애초에 뭐 미국 대표팀 있을 때나 독일 대표팀 있을 때나 본인 마음대로 활동하고 본인 마음대로 움직여서 문제가 됐었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판을 받을 때마다 클린스만 감독이 똑같은 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준다.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내 방식이 어색해한다. 우리 인터뷰로 말했었죠? 똑같은 멘트가 미국 대표팀 이끌 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2015년 골드컵에서 역대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둔 후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나의 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직 미국에서 축구 팬들에게 이 축구라는 경기에 대해서 알리려면 갈 길이 멀다. 아직 미국은 축구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다. 끝까지 클린스만은 반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조롱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되게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전술도 독단적으로 막 쓰고 그리고 선수들도 뽑을 때 이해 못하는 기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미국은 축구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기 때문에 나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 우리랑 똑같습니다. 왜 해외에서 그렇게 체류를 하느냐? 왜 그렇게 미국에 가 있느냐?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나만의 방식인데 아직 한국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것 같다. 비슷한 결의 말이죠. 팬들을 약간 무시하는 발언이 섞인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헤르타 베를린의 그 문제점들, 미국에서의 문제점들, 심지어 독일에서도 미국에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아니 너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미국에 이렇게까지 자주 가면 어떡하냐? 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과 계약을 할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무언가 장치를 해놨어야죠. 미국에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안 된다. 한국에는 어느 정도 체류를 해달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없었어요,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매일 미국에 가 있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명목으로 나가 있었냐면 유럽 선수들을 살펴본다 라는 명목을 달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미국에서 본인 개인 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쏟았고, 아일랜드에 가서 비즈니스적으로 엮여있는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생일 파티에 참가를 했고요. 유럽 선수들을 보러 간다고 해놓고, 그리고 보러 간 김에 그 아일랜드 옆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경기가 바로 또 그 생일 파티 그 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손흥민 한번 보고, 그리고 런던에 브렌트포드가 있으니까 간 김에 김지수 한번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본인의 개인 일정을 소화를 먼저 해놓고 간 김에 손흥민, 간 김에 김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바뀐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고요. 챔피언스리그 조추첨할 때 클린스만 감독이 막 등장을 하고, 유로파리그 조추첨할 때는 참석을 역시나 해서 트로피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맨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택에서 ESPN과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모든 열정을 쏟기가 당연히 한국 감독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동기부여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감독을 조금이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끝나고 요르단 감독과 막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나가고, 약간 미소 지으면서 나가고, 말레이시아전에 골 먹히면서 웃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진지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진지한 모습들이 애초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축구협회가 몰랐을 리도 없고, 축구협회가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잘못 선임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이 말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국내에 상주한다. 내 코치진들만 해외에 나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코치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한국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로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들만 보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막상 해외에 나가고 싶어지니까 해외에 나간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업무를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차두리 코치가 있기 때문에 차두리가 국내에 있는 K리그 정보들을 모아서 나한테 준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은 하는 게 뭐야? 우리의 유럽파들은 코치들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보내주고, K리그는 차두리 코치가 모아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보내주고,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는 자료, 한국에서 오는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보기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만으로 쌓였는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되게 여유롭게 내 방식을 이해 못한다. 그리고 다들 의문이 있겠지만 아시안컵 때 성적으로 증명해 보일 테니까 다들 그것만 기대해라. 그렇게 떵떵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4강에서 떨어져도 좋은 축구를 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안 됐으면, 그러면 이 감독이 그래도 열정적이고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감독이니까 4강까지만 갔지만 우리가 월드컵까지 맡길 수 있는 감독이겠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술적으로도 이상하고 태도도 안 좋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팬들이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 떨어지기만 해라. 떨어지는 순간 내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막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클린스만 감독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는 여러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축구를 보면서 왜 이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 벼르고 있어야 되냐? 왜 이런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에게 돌아올 이 업보들을 왜 쌓고 있어야 되냐? 이게 사실은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이 축구계가 한 번 더 성장할 너무나 좋은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럽의 빅리그에서 핵심 선수로 뛰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소속팀들도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 다 어마어마한 팀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선수들의 스타성이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 국내 축구 팬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월드컵에서 탄생한 조규성 같은 스타들, 이게 더해지면서 아시안컵까지, 지금 이번 아시안컵도 역대급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이 축구 산업도 엄청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 대회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끝났어도 당장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력도 안 좋고 이럴 때도 국내에서 펼쳐지는 A매치 맨날 만석이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좋은 타이밍과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감독 선임으로 그냥 흘려보내야 되느냐, 이 시간이 사실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클린스만 감독을 제 개인적으로는 선임할 때부터 늘 주장을 했고, 아시안컵 시작할 때도 아시안컵을 우승한다고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감독이다 라고 늘상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선임할 때부터 이번 대회가 끝나니까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선임이었다.